안녕하세요. 정치 관련 매불쇼에서 윤건 부부의 마약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진상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시가 2,000원, 시가 200억 원, 무게로 따지면은 14kg의 마약을 단속을 합니다.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니야, 핵심은. 마약 전담반도 아닌 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적발을 한 거죠.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래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때부터는 미스터리거든요. 지휘 라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로. 지휘 체계에 아예 이 사람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조병로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용산에서. 세관 관련해서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세관 관련한 거는 이런 지시를 해.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김찬수가 그랬던 김찬수는 이거 진짜 외압을 강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 그랬던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또 영전합니다. 저 일 이후에 용산에서 보고 있다? 외압?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영전. 근데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은 지구대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백혜룡 경정이 세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막혀. 와, 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자세한 이야기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전화 연결을 해야 돼서 그런데 네네. 이 이상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하잖아.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제 수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 통과됐잖아. 김건희 특검에 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통과됐잖아. 네. 이제 출범하잖아. 이제 기대되잖아. 그리고 플러스 지난 3월 20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상설 특검. 근데 한덕수가 특검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안 해서 이게 출범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 한번 만났잖아. 네. 거기서 상설 특검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만났을 때 예. 그래서 그게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진행되겠다. 이제 수사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가지고 요거 우리가 수사할게. 대검에서 갑자기 특검에도 포함되어 있고 상설 특검도 언급이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해볼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잖아. 네. 이거에 대해서 백희룡 경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전화로 여쭤보고 자세한 이야기 의원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징계를 받고 좌천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백희룡 경정은 이번 대검의 합동수사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백희룡 경정님 일단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아유, 그 바쁘시기도 할 현직에 계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담백한 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희룡 경정님은 매불쇼의 존재를 잘 모르시죠? 최욱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영광입니다. 알고. 아, 저는 우리 백희룡 경정님 때문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저도 보기도 했고요. 네. 국민들로부터 많이 전해 들었고 저를 걱정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 지금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서울 강서경찰서 네. 하곡지구대 지구대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네, 그 지금 현직이시기 때문에 뭐 짧게만 제가 여쭤보고 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검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합동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백희룡 경정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실화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간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입니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네. 무한무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정님이 사실 인천세관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범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인멸하는 구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정님은 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에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 1kg 정도 되는 거고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인천지검장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와, 다시 한번 네. 아니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경정님, 네.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적발하신 게 킬로그램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양이 역대 뭐 두 네. 번째 규모라고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경정님께서 킬로그램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현웅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인천시청장 심각적이었다. 이제 조금 뭔가 흐름이 좀 잡히는 느낌인데 우리 경정님이 지금 또 현직에 계시고 지금 상황이 또 바쁘시고 그러실 테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전화 통화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설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욱 앵커님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무 지금 상설특검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안은 맞아.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 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건 취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경정님, 네, 저희와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댓글에서 경정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신변에 대한 안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통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네네네네.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출범시키는 이 보도자를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저에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백혜룡 경정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규모가 너무 커졌는데요. 너무 커졌고 너무 무섭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지금 백희룡 경정 입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무섭네요. 의원님 이거 어떡하죠? 맞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 건을 여러 개월 동안 맞습니다. 네. 추적도 하고 조사도 하고 매부쇼나가 네, 맞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마약 1kg가 어느 정도인데 네. 한 사람이 1kg짜리 6덩어리, 4덩어리를 몸에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관세청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왔어요. 네. 그 현장 답사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근데 너무 미스터리한 거. 이거 조력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백혜룡 경정팀이 말씀처럼 따박따박 수사를 해가요. 근데 매번 어느 선에서 딱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CCTV를 자료를 달라.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CCTV를 보면 누가 도와줬는지 나오죠. 나올 수 있으니까 검찰이 그걸 거부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관세청은 또 이 일에서만큼은 거의 전사적으로 나서서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백혜룡 경정에게만 맡겨야 될 사안은 아니고요. 아, 그럼요. 말씀처럼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 마약과 관련해서 장 들어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이것까지 수사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 마약 사건은 상설특검 몫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상설특검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네, 거론했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상설특검은 빨리 출발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 되고 대검에서 합수팀을 꾸린다는 건 수사를 덮었던 자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번에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우리는 검찰을 다 의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검이 튀어나와가지고 합동 수사팀을 꾸리겠대. 말이 돼? 그러니까 백희룡 경정님도 아 얘네가 지금 뭔가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하는 거죠. 심지어 심우정은 그대로 검찰총장이 있는 지금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대검이라는 게 심우정의 대검이야. 네,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언급하신 거 보니까 인천지검장일 때 그때가 심우정이 있대요.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일 때 묻혔던 사건이다. 어제 이 근데? 뉴스가 속보로 뜨는 걸 보고 진짜 큰일 황당했거든요. 갑자기 뭐 합동수사팀을 출범한다 해가지고 검경,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이렇게 하겠다는 네. 거예요. 이게 이것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백혜령 경정 이게 폭로한 게 2024년 12월입니다. 24년 12월. 근데 2024년. 예, 2025년 아니 방금 뭐라고요? 백혜령 경정이 네. 이 사건을 가지고 처음 폭로해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2024년 12월이라고. 네. 아니야. 24년 12월 아니고. 그 전이에요? 네, 전이 훨씬 전입니까? 네. 그때 저기가 나왔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로 쭉 이게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혜령 경정 쫓아내고 뭐 어쩌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냐 하니까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수사팀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무 지적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국회 청문회만 했지. 네. 근데 그때 기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2025년 2월 달에 제가 찾기로는 가장 최근 기사인데 거기에 윤석열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지들이 무슨 회의를 해요. 뭐냐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어. 지들 말대로 그대로. 근데 거기 참여한 기관이 검찰, 경찰, 관세청, 해경,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게 바뀌었잖아 또 구성이. 어. 그리고 백혜령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앞서 검찰이 수사하는 흔적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백혜령 경정이 그 수사 자료를 달라고. 근데 이거 절대 안 줬거든. 이게 그렇게 하고서 지들이 수사 잘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백혜령 경정 얘기가 이미 나와가지고 한참 지난 후에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한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뜬금없이 합동수사본부 이렇게 이름 바꿔서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뭔가 끌어야 되는데 네. 섹시한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쪽으로 몰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모든 거를 다 독점할 것이고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다 말아먹은 수사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얘들이 지금 여기다가 금융정보분석원이네 또 하나 뭐예요? 국세청을 넣어놨다라는 거는 네.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로 생색을 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2020년 초반에 이천의 물류공장 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2020년에. 그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예요. 그때 갑자기 대검에다가 수사본부를 만들고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그 예방 방안이나 뭐 관련 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검사를 급파한다 막 이래가지고 여주지청장이던 송경호가 거기 가가지고 막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네. 그게 다 쇼거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근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성과 내기 보여주기식보다도 이 수사에 뭔가 오염을 시키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 네. 차단도 하고 그렇지. 국민들한테 지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쇼할 필요도 있고 네. 다목적이라는 거지. 이 백혜룡 경쟁 마약 사건의 시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백경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이 들어서면서 윤석열과 함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선포했죠. 네. 그게 발단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마약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막 앞두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마약과의 전쟁이라 그래서 모든 조직을 총 가동하고 검찰이 나서서 난리를 쳤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혜령 경쟁이 양심선언을 했던 거고 여러 군데 나와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 상황은 좀 전에 최강욱 선배 말씀처럼 검찰이 지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도 저는 조금 저는 결을 달리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심지어 보상금도 1억 5천에서 3억인가로 올릴 정도로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킬로그램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로 되는 거죠. 맞죠? 네. 이거죠. 이거는 성과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성과지. 왜 덥습니까? 저는 이상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예. 굉장히 이거 이상하죠. 왜 덥습니까? 성과인데? 그렇지. 기관이라든가 그걸. 국가기관이라든가 관세청, 국정원, 검찰 이런 기관들이 다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요즘에 계속 야, 등장을 하고 계속 나옵니다. 검찰총장까지 됐어. 이원석 이름도 나왔고. 그런데 내란 이후에 심우정의 행동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네. 행동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아주 의심 환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떡하지? 아까 74kg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2,200억인데 2,200억이야. 300kg면은 야 이거 1조 원 넘어가. 야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거. 이거 봉지욱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큰 거를 잡았네. 심각하네 이거. 와 이거 진짜. 중심 잡고. 의원님 네, 이거 네, 너무 네. 커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행안위 차원에서 뭔가 또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안위 차원에서도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사실 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특검이라든지 강제력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고 행안위에서는 끊임없이 이 이슈가 죽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야죠. 맞습니다. 이거 시작하고 한참 청문회 진행되고 할 때 윤 의원님 그 문자 많이 안 받았어요? 관세청 직원들한테서? 많이 받았죠. 저도 많이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조직이 동원돼가지고 그걸 막 돌리더라고요. 야, 그거 이상해.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지점인데 만약에 관세청 직원이 연루돼 있다 그러면 그 직원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천 세관에 한두 명의 문제예요. 네. 그럼 얘가 잘못했어 네. 라고 하면 세관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관세청장까지 나서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관세청장부터 해서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처럼 문자도 보내고 입장문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난리를 쳤어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신 거. 와, 근데 왜 여기서 처음 얘기하셨을까? 진짜, 아니, 나 약간 좀 진지하게 겁나는데. 진지하게. 진짜 진짜. 네. 검찰 쪽에서 먼저 수사를 했다가 덮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야. 덮은 걸 눈치 없는 백혜령이 하니까 맞아요. 자꾸 막은 거야. 또. 눈치 없는 백희룡이 이거를 그쵸. 끄집어 내버린 거야. 그렇게 해놓고 백혜령 날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거 안 하고.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그래서 지금 거야. 특검이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대검이 나서고. 이거 와. 은폐죠, 은폐.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근데 다행인 거는 또 진짜 생방이라는 건 증명이 됐네. 나 죽은다며 임마 그 증명을 뭐하는 이 자식아. 지금 여기서 진짜 생방이 정신 나간 놈이네 이거. 아 진짜 생방 그대로. 나 죽은 다음에 진짜 생방하면 뭐할래. 아니 또 우리가 하면 되지 또. 내가 보기에 지금 어떻게든 이어는 가겠지. 근데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백혜령 경쟁이 그동안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외로웠죠. 국회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이 나름 애를 썼습니다. 어디 이야기할 때도 없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전화 연결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한 용기를 내주신 거고 이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백혜령 경쟁이 용기를 내서 전화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네. 세상이 좀 바뀌었다 느껴야 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전화 연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백희룡 경정님 정말 공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나는 슬픈 거야. 백희룡 경정님이 진실을 본인을 던져가면서까지 폭로를 했는데 변하는 게 없고 본인은 좌천됐고 본인은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추가 폭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난 그게 너무 슬퍼. 사실은 공무원 노조나 직장 협의회나 이런 게 이럴 때 되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를 공감대를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우리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그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고 무슨 일이 있었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윤건영 의원님보다 더 힘센 정치인에게 요거는 저희가 일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아니. 얘네 라인에서는 김건희가 저거야. 서영교. 아, 네. 우리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